동물성 단백질 오케이, 식물성 단백질 오케이. 빰빠밤 빠바바밤. 와, BCAA 단백질이 왜 이렇게 많아? 구독, 좋아요.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웨이 프로틴, 소이 프로틴.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찾는 이유, 바로 멋진 근육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근육 성장과 에너지 생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아미노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BCAA. 들어는 보셨나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가장 잘게 부서진 형태죠. 이 BCAA는 브랜치 체인 아미노 액시드의 약자이며 루신, 이소루신, 발린, 이 세 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말합니다. 이들은 화학 구조가 나뭇가지처럼 생겨서 분지형 아미노산이라고도 부르죠. 우리의 헬스보이들은 왜 BCAA를 섭취하는 걸까요? BCAA 특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간이 아니라 이 근육에서 에너지가 대사된다. 두 번째로는 근육 성장에 도움을 준다. 세 번째로는 근육통을 감소시킨다. 네 번째로는 운동 시 피로를 감소시킨다 라는 겁니다. 와우, 쏠깃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순서대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대부분 이 간에서 대사돼서 신장을 통해 배설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BCAA는 조금 더 그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즉, BCAA 아미노산의 전환 요소는 간이 아니라 이 근육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운동 중에 에너지로 빠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헬스가이들에게 더욱 인기가 있죠. 또한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간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단백질 섭취를 BCAA 위주로 하십니다. BCAA 아미노산, 이 근육 성장에 도움을 주죠. 특히 이 루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그렇습니다. 이를 조금 전문적으로 풀면 근육 성장인자인 IGF-1이나 인슐린이 mTOR라는 전사인자를 촉진해 단백질 합성을 증진하는 것처럼 BCAA도 mTOR를 통한 골격근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 성장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운동 후 알이 배기지 않으면 운동한 게 아니야 라고 운동하시는 분들 항상 이야기합니다. 근육에 좀 상처가 생기고 통증이 있고 또 우리가 회복할 때 근육이 성장한다고 하죠. BCAA가 손상된 근육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근육 파괴시 증가되는 혈중 크레아틴 수치를 낮춰주고 근육통도 줄여준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운동 후 근육 손상과 근육통을 줄여준다는 말이죠. 물론 그 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좀 더 뚜렷했고 시기의 단백질 함량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활기차려고 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다음날 더 피곤하죠. 근육이 충분히 성장하려면 휴식과 회복을 위한 영양소도 중요합니다. 이때 BCAA가 바로 필요한 거죠.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 중에 BCAA 복용은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17% 더 오래 장기간 운동할 수 있었고 지방의 산화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운동 시 피로에 대해 BCAA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단백질 합성이 잘 되려면 사실 BCAA뿐만 아니라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BCAA만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한 연구에서는 필수 단백질 복합물이 BCAA 단독보다 근성장을 촉진하는 mTOR라는 단백질을 더 자극했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단백질은 같이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BCAA만으로 근육 손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도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BCAA만 계속 먹게 되면 세포 내 대사가 증진하면서 비타민 B군의 필요량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므로 이런 다른 것들도 뒷받침을 해줘야 이 BCAA의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누군가에게는 BCAA가 매우 매력적인 아미노산일 겁니다. 그럼 어떤 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런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이 고강도 운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보디빌더 선수들. 자, 두 번째, 장기간 이 에너지 소비가 필요한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자, 세 번째, 운동 전 충분한 식이나 단백질 섭취를 못 하시는 분들. 네 번째,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거나 다이어트를 하면서 일반적인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 보충제 안에도 충분히 BCAA가 들어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따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BCAA 섭취 시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첫 번째, 운동 전. 운동 전에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적절합니다. 두 번째, 운동 직후. 운동 후 회복 속도를 늘리시려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세 번째, 자기 전. 자기 전에는 근육 회복을 위해 적절하다고 하죠. 저도 이 BCAA를 먹는데요. 저는 보통 일하다 보면 운동 전에 음식 섭취가 잘 안 돼서 운동 직전에 먹고 있습니다.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소화의 작용도 크지 않고 언제 먹든 큰 상관이 없으니까 본인의 상황과 가장 적합한 때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BCAA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될까요? 아미노산은 크게 동물성 원료와 식물성 원료가 있습니다. 대부분 동물성은 돼지나 오리 등 이 털로 추출해서 화학적 공정을 많이 거쳐 추출하게 됩니다. 식물성 원료는 옥수수나 완두콩 등에서 만들어지는데 발효를 통해 보통 만들어집니다. BCAA 제품을 찾다 보면 가장 그 유명한 제품이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듯한 이 제품. 맛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데요. 저는 사실 이 제품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합성 향료, 감미료, 식품 염료. 맛을 보면 이게 얼마나 들어갔는지 누구나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달아도 너무 달아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데 온갖 첨가물을 푸짐하게 먹는다? 제 기준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을 위해 첨가물이 거의 없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 면에서 BCAA 제품은 이 캘리포니아 골드가 저에게는 딱 맞더라고요. 글루텐 프리에, 넌 GMO에, 넌 소이에, 그 외에 화학 첨가물이 거의 없고 이 발효 공정을 통해 만든 BCAA입니다. 다만 맛이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스 약간에 섞어서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BCAA 제품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BCAA는 루신, 이소루신, 발린의 3가지 필수 아미노산 그룹이다. 둘째, BCAA는 간이 아니라 근육에서 분해되며 근육을 만들고 근육 피로를 줄이고 근육통을 완화한다. 셋째, BCAA는 일반인보다 마라토너나 보디빌더,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더 효율적이다. 넷째, BCAA는 운동 전 또는 운동 후, 자기 전 본인의 상황에 따라 먹어라. 마지막, 5번째, BCAA는 식물성 원료에 되도록 첨가물이 없는 것이 좋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약스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